켜졌다. 순간 마이크 안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17번부터 봅시다. 함수 fx는 루트 2x와 4x라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함수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역함수가 마이너스 4분의 1x 제곱 더하기 3보다 작아지는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대. 한번 풀어볼게요. 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지나는 y는 4x라는 직선과 1 넣으면 루트 2 같은 걸 넣으면 2를 지나게 되는 이런 무리함수가 있었다는 거죠. 너의 역함수가 존재하겠고, 너의 역함수가, 그럼 역함수 구하면 되죠, 이 문제는.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역함수가 어떤 함수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역함수의 원래 함수는 이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x 제곱 더하기 3의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뒤집어도 충분하다. y는 x의 교점도 구하기가 쉬웠고, 즉 너는 구해보면 y는 몇 x제곱이 가요? 2분의 1 x제곱이죠. 너는 y는 4x의 역함수니까 y는 4분의 1x 이렇게 두 개 역함수를 구하기 굉장히 지금 좀 쉬운 상황이니까 한번 구해봤습니다. 4분의 1x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4분의 1 x 제곱 더하기 3 헤헤 개꿀. x에 2 넣었더니 딱 2죠. 야, 이거 지난다 야. 에? 이게 3이죠. 이렇게 그려지죠. 따라서 gx가 이 마이너스 4분의 1, 즉 노란색 함수가 주황색보다 작은 범위 찾는 거니까 교점 두 개 사이가 되겠네요. 맞죠? 교점 하나는 어렵지 않게 지금 찍듯이 구했긴 했지만 2,2고요. 또 하나의 교점. 너도 찍을까?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4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어떤데? 마이너스 4 넣으면 16, 마이너스 4 더하기 3. 맞지? 어떤데? 그래서 마이너스 4와 2 사이가 문제에서 제시하는 x의 범위가 되겠네요. 선생님 계산할 생각은 안 하고 다 찍으세요. 찍으면 되죠. 찍으면 누가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찍어도 됩니다. 네, 19번. 왜? 어차피 크게 얘기해보면 2차 방식 만들어서 근을 구하잖아. 근을 구할 때 인수분해할 때 찍잖아. 맞잖아. 인수분해할 때 두 숫자 찍잖아. 합이 얼마, 곱이 얼마 찍잖아. 이제 조건이 두 개니까 찍기 쉬워지는 거지 정수일 것 같다는 느낌과 함께 찍어주는 거지 아니 답이 얘가 되는 게 쟤도 정수겠지 그러니까 보기가 정수밖에 없잖아. 하여튼 무지성으로 찍는 걸 혐오할 필요는 없고요. 잘 찍어서 풀 수 있으면 좋죠. 자, 이게 조금 숫자가 안 맞네. 딱 완벽히 y는 x 대칭이 아니었군요.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14,15라는 c, 12,2라는 b, 2,11이라는 A. 이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y는 루트 x-2k 2k라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모양의 무리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함수와 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그래프가 삼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 여러분, 역함수 같은 거잖아. 그래서 k가 일단 이거 만나야 되니까 k 값이 점점 커지면 이 k가 여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지나는 점이 있을 거고, 이거가 더 커지면 이제 안 만나게 되겠죠. 따라서 2k,0이라는 y는 루트
x-2k라는 함수가 뭘 지나야 돼? 12,2를 지날 때의 k 값, 12,2를 지날 때의 k 값이 마지노선이다, 맞지? 일단 12 넣어보자. 자, 12,2, 2는 루트 12-2k 따라서 k가 4였을 때 루트 4가 되면서 2가 됩니다. 따라서 k는 4보다 작아야, 자,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뭐랑 만날 수 있겠다? 삼각형이랑 만날 수 있겠다. 까놓고 여기서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해서 해도 되고요. 너의 역함수 뭔데? 모르고 생겼겠지. 그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제 y는 x제곱 더하기 2k죠. 맞잖아요. 이거 y제곱 더하기 2k가 x니까 y는 x제곱 더하기 2k죠. 역시나 네가 뭐를 2,11보다는 이제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2를 넣었을 때 4 더하기 2k라는 함수값이 뭐 할 수 있다? 11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야, 언제까지 k가 커질 수 있어? 이거 지날 때죠. 대입해서 확인해도 되고요. 물론 선생님 역수라고 할 수 있니? 11,2가요. 너를 대칭해서 11,2가요. 이 뭐야, 점을 지나는 무리함수를 생각해도 됩니다.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저 점을 대칭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뭐 저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2 넣을게요. 11은 4 더하기 2k 따라서 k는 2분의 7이죠. 따라서 k는 2분의 7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따라서 2분의 7보다 작아야 돼. 아니면 11,2를 지날 때 k가 구하면 2분의 7일 텐데 그거보다는 k가 역시 더 작아야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따라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원래 함수도 만나고 역함수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k가 2분의 7 이하입니다. 따라서 답은 2분의 7이 되는 거죠. 다음은 20번. 요 페이지는 전부 다네요. 왜 그런 일을 했니? 자, 20번. (20번의) 함수는 fx를 그려용. 그죠? 호이 돌리는. 여러분 얘는 그릴만 하지 않나? x가 3이하라고 돼 있는데 3 이하에서 3-x 더하기 b 뭐 좋네요. a, b를 짓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유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그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그지? 이거 2랑 4면은 3대 0,2분의 1 지나고 4분의 1 지나고 원래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지? 원래 fx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어디에? 3 이상 뭐 아니 3보다 큰 것만 지나래요. 3 넣으면 얼만데? 3 넣으면 11인데 3,11을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안 그려지게 됩니다. 알겠죠? 뭐 3보다 클 때만 그리라니까 뭐 안 그릴 이유가 없죠. 사실 뭐 필요 없는데. 자, 일단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3 이하에서는 누구를 그려야 돼? 저 2차 함수 쟤를 그려야 되지. 이거 무리함수 쟤를 그려야 되지. 근데 밑에 조건이 뭐야? 치역은 y는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고요? 오케이. 큰일 났네. 그림을 다시 한 번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 열심히 그려놓고 보니까 4보다 크다네요. 원래 이제 이렇게 생겼어야 됐는데 뭐라고? 4보다 크다. 따라서 이보다 큰 3 넣으면 3,11인데 요렇게. 근데 여러분 4보다 크다니까 11보다 이상인 값들도 이제 다 채워야 되겠죠. 4보다 크다는 여기서 일단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나 조건이 뭐야? 1대1 함수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미 두 실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걸 집어넣었더니 다른 함수 값이 나온다. 1대1 함수다. 이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었기 때문에 실수 전체가 치역 y는 4보다 크다 모두 대응되어야 되니까. 자, 1대1 함수다. 그러니까 뭐야? 계속 감소하든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감소함수잖아. 계속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A, B가 3 넣었을 때, 자, 너는 뭐야? 3, B를 꼭지점으로 한다. 그지? 이때 B가 너보다 작을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고, 11보다 클 수도 있는데, 작아버리면 중첩되는 근이 생겨서 불가능하고, 커버리면 이게 정역이, 3일 때 치역이 비어요. 그러니까 치역이, 그냥 쉽게 말해 치역이 비어요. 11보다 작고 4보다 큰 건 되는데 B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다 채워지는데 11과 B 사이가 치역에서 B잖아. 근데 문제에서 치역은 실수 전체, 4보다 큰 실수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를 지날 수밖에 없다. B가 지금 11로 고정되었습니다.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하려면 B는 11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A는 어떻게 구하는데? 그 문제에서 했는데 마이너스 1,13 지나라고. 오 마이 갓. 개쉽누. 자, A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루트 4, 즉 2A 더하기 B가 13이라니까. A는 뭔데? 1인데 따라서 A가 1이고 B가 11입니다. 있지 않네. F2 곱하기 FK를 구하래. K 뭔데? F2랑 FK가 60일 때 난 K가 뭔지 어떻게 알고 이거 풀나 싶었는데. 자, 이거 할 때 K 구하라고. 오케이. X에 2를 넣어, 2를 레랄 넣으면 10입니다. 따라서 5되는 친구를 찾아와. 여러분, Y가 5되는 친구는 여기 있는 어떤 값이겠죠? 따라서 X-2분의 4X-1이 5되는 친구 찾아와. 5X-10이고 X는 9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K의 값으로 적절한 값은 9입니다. (21번의) 집합의 E는 뭘까요? 참고로 집합 S는 뭐게요? 실수 Y, 실수 X, 실수 Y 싹 다 모아놓은 순서상 이게 좌표 평면을 의미하는 하나의 집합입니다. 알겠죠? 집합 S는 그 좌표 평면 전체를 의미하고요. 이거에서의 부분 집합 A는 Y는 M, X보다 더하기 L, -1 마이너스 1, -1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위의 점들을 A라고 하는 거고요. 아직 기울기 M이 뭔지 보니까 A를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네. 그치? 그 다음 B는요. X는 1, Y는 2, X는 1, Y는 2를 원래 점근선으로 하고 0,1을 지나는 원래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여야 되거든요. 2분의 1 넣으면 0 지나고 막 그래요. 자, 근데 얘가 뭐 해져 있어? 절대값이 처발려져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다가 여기 2분의 1이야. 2분의 1 기준으로 빠바밤 하면서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고 있는 요 그래프가 지금 집합 B예요. C는요. Y는 루트 X 마이너스 N이 돼야 되겠죠. 얘도 N값 따라 다르긴 한데 N, 0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그 분수함수가 됩니다. 무리함수가 됩니다. 아직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제 조건 만족하는 거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A, B의 M의 범위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따로예요. 그냥 자, 이런 상황일 때 B만 확정돼 있다잉. 자, A 기하수바 B가 3개. 직선 그건데 교점이 3개. 별이 3개지요. 하려고 하면 자, 일단 너를 지날 때 기울기보다 커야지 하나, 둘, 서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거보다 크기만 하면 다 3개예요. 어차피 기울기가 양수라면 아무리 가팔라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얘랑 언젠가 만나겠고 쟤도 언젠가 만나겠죠. 그죠? 따라서 늘 3개입니다. 기울기가 만약 무한대로 가까이 진짜 엄청나게 커서 이게 서도 얘랑 어차피 나중에 가면 만날 거 아니야. 만나겠죠. 뭐. 자, 그러니까 너를 지날 때의 기울기 이게 뭔데 이거? 그럼 2분의 1,0라고 아까 했잖아. 두 점 사이 기울기 뭔데?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뺀 거분에 0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아이고 2분의 3의 역수 3분의 2네요. 따라서 기울기가 뭐보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면 just moment 같은 건 아니지? 3분의 2였을 때는 2개잖아요. 3분의 2보다 크다면 하나, 둘, 3개의 교점을 가질 거다. 됐죠?
두 번째, A 교집합 B가 2이면서 A 교집합 B가 2이면서 A 교집합 C는 0이기 위한 A 교집합 B가 2라는 게 뭐야? 여러분 기울기가 음수여가지고 무조건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아, 니구나. 즉 M의 값은 2분의 3일 때 해라는 거예요. A의 값은 2분의 3이니까 이 직선, 이 연두색 직선과 생각을 해라 이 말이 알겠지? 이 연두색 직선을 생각했을 때 이 직선과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기 위한 N의 값의 범위라고 했죠. 어떻게 찾아줘야 돼? n,0을 기준 이렇게 증가하는 무리함수가 뭐야? 녹색보다 더 아래쪽에 있을 것. 즉 접할 때보다의 n값보다는 이제 뭐 더 크거나 같으면은 좀 곤란하죠. 같으면 교집합이 생기니까 이거보다 더 클 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뜬 계산을 어떻게 할까? 제곱에서 그냥 갖다 놓을까? 찍을까? 2분의 3 x 마이너스 찍는 건 좀 힘들겠죠. 자, 연두색 직선의 방식을 해보면 아,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어이 x에 1 같은 거 넣으면 2잖아요. 1,2 딱 되게 쉽지 않은데. 자, 그러면 3,0 n이 3인가 봅니다. 라고 밑에 보기를 보니까 개똥 같은 것들밖에 없네.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저의 아이디어는 잘못됐군요. 될 줄 알았지 나는. 자, 이거랑 같다라고 놓으면 루트 x 마이너스 a랑 2분의 좀 연장할까? 3x 더하기 1. 제곱하면 x 마이너스 a는 몇 배? 4배. 제곱하면 뭐야? 9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오호호. 9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아니지 더하기 4n 더하기 1인가요? 네가 완전 제곱식 해야 되는데 따라서 판별식 쓰면 1 마이너스 절반이다. 9 4n 더하기 1은 제로. 야, 난 값이 왜 이래? 맞아 이거? 어마어마한데? 자, 얘는 36분의 어머어머 이거 맞아 이거? 36분의 마이너스 8. 예. 2로 나눠지나요? 18분의 4로 나눠지는데 마이너스 9분의 2? 에? 없는데? 왜 n이 왜 음수고 나오고 지랄임? 예, 루트 x 마이너스 n이고요. 루트 x 마이너스 n이랑 기울기 IC 3분의 2네? 아, 왜 2분의 3 써놨죠 여기? 여러분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걸? 진짜 여러분 다 알았지? 너무한 거 아니야? 기울기 3분의 2잖아. 자, 하여튼 내상이 심합니다. 바보짓을 2번 하고 났더니 슬프군요. 아, 이 정도면 찍을만 하지 않나? 자, 3 같은 거 넣으면 좀 그런가? 자, 열심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넣으면 1인데 2,1 딱 지나게 이게 잘 안 되나? 자, 하여튼 9배 x 마이너스 n은 4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고요. 4x 제곱 마이너스 13x 더하기 9n 더하기 1은 제로가 되고요. 야, 이것도 값이 심상치 않은데? 13의 제곱에다가 4배의 4 곱하기 9n 더하기 1이요? 살벌한데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자, 13제곱 마이너스 이게 맞아? 자, 36n 더하기 4라는 친구는 4분의 이렇게 쓸 바에는 9n 더하기 1이라고 쓰는 게 낫지. 자, 9n 더하기 1이라는 친구는 16분의 13의 제곱이어야 된다. 9n은 와, 살벌하다. 169잖아. 169에서 16 한번 빼야지. 그럼 153이야? 야, 이게 9로 나눠져. 야, 이게 되네. 자, 16분의 1, 63이니까 17. 오, 이게 되네, 이게. 야, 보기 중에 있는 거 찍는 게 더 빠를지도. 자, 그래서 n이 16분의 17보다 뭐 할 때? 클 때. 그지? 클 때. 멀미나. 자. n이 16분의 17보다 뭐 할 때? 클 때. 크면은 교점이 생기지가 않겠죠. 따라서 올바른 것은 m은 3분의 2보다 클 때가 아까 이제 그 1번의 답이었고요. 두 번째 나에 들어갈 말은 n은 16분의 17보다 클 때였습니다. 클 때. 알겠지?
10면 쉽지. 교점이니까 이거보다는 클 때. 답은 4번이겠죠? 다음은 22번 풀어볼게요. fx는 x분의 1 마이너스 1이고요. 1 이상에서는 루트 x 마이너스 1을 풉니다. 이건 사실 그리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그릴 수 있죠. 자, 그린 다음에 x축에 평행한 두 직선, 즉 y축의 수직인 평행선을 찍찍찍 그어가지고 교점 두 개가 있을 텐데요. 이 교점 두 개가 생긴다면요, 이 교점 두 개의 그 거리를, 거리가 아니고 그때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최소값은 얼마게? 이런 거 물어봤으니까 뭐 그려주죠, 일단. 참고로 1,0이고요. 2,1 정도를 지나는 이런 무리함수가 y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 그려지게 되고요. 너는요 1,0 지납니다. 점근선 뭐예요?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x는요 0이에요. 1,0 지나는 뭐예요? 최우점 기수 1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었는데 잘렸겠죠. 너는 x분의 1 마이너스 1의 그래프고요. 너는 루트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입니다. 둘의 y에 적당한 선을 그으면 교점이 알파, 베타가 생기게 될 건데, 이때 이 알파와 베타의 곱의 최소값을 구해줘. 이런 얘기잖아. 딴, 따라단, 따라단. 야, 이걸 k라고 할까? k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알파는 작아지고 베타는 커지겠죠. 그죠? 일단 베타가 커지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알파가 작아지면 곱했을 때 값이 좀 작아지는 맛이 있겠지. 하여튼 적당한 k에 대해서 이게 곱했을 때 제일 작아지는 최소는 있을 거다. 사실 최대는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되니까 k를 계속 키우면 계속 커질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최소 물어봤으니까 찾아보죠. 자, 문자 두 개를 하나로 줄이는 게 좋으니까 y는 k를 교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x를 k에 대해서, y에 대해서 표현해 볼게요. 야, 너 뭐 넣으면 k인데, k제곱 더하기 1 넣으면 k 되죠. k는 참고로 양수입니다. 야, 니는 뭐 넣으면 k인데, k 플러스 1의 역수니까 k 플러스 1의 역수 넣으면 되겠네, 그냥. k 플러스 1 역수 넣었으니까 k 플러스 1 빼기 1하면 k 나오겠죠. 끄덕끄덕. 그래서 알파, 베타는 뭔데? 알파, 베타가 뭐냐고요? 알파가 k 플러스 1이고요. 베타가 k제곱 더하기 1입니다. 오호. 언제 최대 최소죠? 모르지, 나도. 에? 그지,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나눌까? 자, k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걸 뭐야? a라고 놓고 식 정리한 다음에 k는 실수해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해서 판별식 써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나눠볼게요. 잘 모를 땐 뭘 부탁해? 직접 나누기 해야 알겠지. 저는 잘 아는데요. 잘 아시면 그냥 하시고요. 마이너스 k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요. 그럼 k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제스트 moment 이상하잖아. 마이너스 1 넣어야지, 멍충아. 자, 죄송.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2죠. 이 나눈 거는 이거 k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로 보면은 이제 저렇게 나눠지겠지. k 마이너스 1 더하기 k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다. 산술 기하 평균 어찌 쓰는지 아시는 분. 인마 이거 밑에가 똑같이 만들어야겠지. 따라서 k 더하기 1로 바꿔주는 대신에 2를 빼는 걸로 합시다. 그럼 똑같이 k-1이죠? 됐죠?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배 루트 k 더하기 1이라는 값과 k 더하기 1분의 2라는 값의 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빼기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요. 약분되면 2루트 2죠. 2루트 2 마이너스 2라는 적당한 최소값이 하나 생기는 느낌이네. 오케이? 답이다, 이거. 됐지? 뭐를 통해서 풀어주십니까? y는 k에 대해서 하나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 나왔던 그 값을 어떻게 계산했다고? 산술 기하 평균 이를 이용해서 젖이줬다, 이 말이야. 요즘 좀 춥나? 안 추워? 추워? 그래, 춥지. 추울 수 있지. 여기 막 코 훌쩍훌쩍거리고 막 이러면서 에어컨 꺼달라고 얘기를 안 해. 자,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두 무리함수의 일상에서 만나는 점의 좌표는 띵띵띵이라고 하자. 띵띵띵의 좌표는 1이고요. 하하, 이거 못 풀겠는데?
무리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될 듯 합니다. 왼쪽으로 좀 가자. 아깝다. 조금만 더 줄여서 그렸으면 한 판 딸입니다. 두두두두두두 23번이라고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무리함수 두 개랑 만나는 교점위를 짠짠짠 잡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1, 3에서 만나는 점의 좌표를 두 개라고 할 때 두 점 사이 거리가 1이라면은 참고로 이때 1보다는 작은 b와 1보다는 큰 a에 대해서 뭐 고민을 좀 해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뭐 하여튼 이렇게 오른대로 골라봐라. y1은 a 맞느냐? 뭐 그럴듯하네. 자, 일단 그럴듯하니까 한번 맞는지 확인해보러 가자. 그럴듯하댔지. 그렇다는 건 모릅니다. 저도 해봐야 알죠. y는 x분의 1가 있었고요. 어차피 큰 판 쓰는 거 이렇게 풀어봐야지. b는 1보다 작다면 1,1을 기준으로 b루트 b니까 1보다 클 수도 있겠네. 모르겠네. 대충 그려? x도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b루트 bx 그지? 자, 너와 y는 x의 교점 언제 교점이겠노? 그냥 계산해보면 되잖아. 안되면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되잖아. 자, 그렇군요. 제곱하죠 뭐. b제곱에 bx 곱했으니까 b세제곱 x고요. 제곱했으니까 x제곱분의 1입니다. 제곱 임마 이 똥멍충이야. 자, 그래서 x세제곱 뭐야? b세제곱분의 1이요. 그래서 뭐야? x의 좌표는 b분의 1. 참고로 세제곱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근이면 나머지 중에 보통은 허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수는 하나 있겠다. 야, 그림도 하나밖에 없잖아. 자, b분의 1 같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b분의 1, b가 되는 거죠. 이 외고해 봤다가 이걸 기점으로 a 루트 ax에 너의 좌표도 a분의 1, a인 걸 알 수 있겠죠. 뭐 똑같은 방법을 풀 거 아닙니까? a분의 1, a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다. a가 1보다 컸고 b가 1보다 작기 때문에 1, 1이란 건 여기 어딘가 있나? 그림이 잘못 그려졌네 이러면 알바노. 자, 그냥 볼게요. 자, 1, 1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맞죠? b는 1보다 작고 a가 1보다 크다면 b분의 1은 1보다 크고 a는 a분의 1은 1보다 작겠죠. 그 사이에 1, 1이 있는데 그림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조용히 해. 자, 그냥 봐. 알겠지? 그 다음에 뭐야? 두 점 사이 거리가 1이라고요? 두 점 사이 거리가 1인 걸 이용해서 문제들을 이제 또 해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보자. 기억 y1의 좌표는 a다. 맞다. y1의 x 좌표는 뭐 a다. 맞죠? 맞다. 우리 맞다 이 말이야. 맞잖아. 이거 y1이었잖아. y1은 a다. 맞아요. y2는요? b겠죠? 그거 표현 안 할래. 귀찮게. 네, 기억 맞음. 자, 니은 두 점 사이 기울기나 구해보셈. 구해올게. 자, b분의 1 빼기 a분의 1 b 빼기 a 분모분자 ab를 곱해 그 a-b b-a ab를 곱한다니까.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ab예요. 마이너스 ab가 1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ab의 곱이 1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선생님, just moment.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1이라고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지. 그 상황일 때도 네가 항상 1이 아닐 수도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작정 딱 봐도 쉐기가 아니네 이럴 순 없지. 왜? 지금 무슨 조건이 있어? 두 점 사이 거리가 1이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확인해 본다. a분의 1 빼기 b분의 1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b의 제곱의 값이고요. 루트가 씌워져 있는 게 1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곱할게요. 시원하이. 뭔데 이가 ab분의 뭐예요? b-a a-b의 제곱이랑 똑같죠? 위에 것도 a-b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묶어내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야? ab의 제곱분의 1 더하기 1이 1이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두 직선 A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인가는 나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 줄 알았는데 니은은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맞는가를 주장하고 있죠. 아닐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제곱이 1이어야 되는데 괜히 했네. 어차피 디귿 풀 때 이건 필요할 거니까 잠깐 저 정도 정리해놓고 놔두고 잘못 봤네. 자, 니은의 기울기는 제가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AB였습니다. 니가 니은에서 주장은 너랑 같으려면 B는 소거되고 B는 1보다 그러니까 소거되고 약분하고 마이너스 A가 A분의 1과 즉 A가 A분의 1과 같으려면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A는 1보다 큰 값 아니었나? 자, A는 1보다 큰 값이니까 뭐 그럴 리는 없죠. 따라서 니가 같아질 방법은 사실 없겠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자, 뭐 디귿 확인해 볼게요. 왜 계산했지? 오늘 약간 문제를 왜 다 잘못 보고 있죠? 자, 하여튼 디귿 원점어에 대해서 OP, OQ가 같아진다면 OPQ의 넓이는 4분의 3일 것이다. OP와 OQ가 같아졌다는 게 무슨 의미? OP와 OQ가 같아지려면 뭐일 수밖에 없어요? 너와 너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서로 대칭스럽게. 맞잖아.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랑 B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이 같아졌다니까. 근데 A랑 B랑 같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A는 B분의 1과 같은 거야. A, B 둘의 곱이 1인 거야. 그렇다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게 무슨 경우? 우연찮게 어떻게 된 경우? 하여튼 너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2,2분의 1이고 예를 들면 2분의 1,2인데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두 점 사이 거리가 1이어야 되니까 완전히 이렇게 똑같아져 버렸는데 그러려면 네가 뭐야? y는 x에 대칭하는 상황이었어야 한다는 거지. 네가 a분의 1,a였고 네가 b분의 1,b였는데 거리가 같으려면 b분의 1이 a분의 1이어야 되니까 ab의 곱이 1이어야 되니까 우리 아까 계산한 니은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이거 진짜 쓸데가 없네요. 괜히 계산했네. 자, 그럼 끝났습니다. 찾아보자. 넓이 찾으라고 그랬는데 길이가 뭐야? 1이죠. 맞죠? 두 점 사이 거리가 1이잖아. 이제 그럼 계산을 또 해야 되네. 자, 두 점 사이 거리가 1이라고 했고 얘가 얘랑 서로 A와 B가 뭐하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계산할게. 이거 쓸모는 있네. 그래도 미리 계산에는 보람이라도 있네. 뭐인 경우? AB가 1인 경우였다. 그지? AB가 1인 경우라니까요. 이거 2점 맞죠? A-B의 제곱은 얼마야? 2의 역수해야 되지. 2를 여기다 써버리면 어떡해? 자, 2분의 1 따라서 B가 A분의 1이니까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이 2분의 1일 때였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 길이잖아.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면 요 넓이 구할 때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이게 뭔데 이거?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죠. 그럼 이거 보면서 A제곱 더하기 A분의 1 구할 수 있나요? 얘 그냥 무식하게 전기해 보셔도 나옵니다. 이거는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의 값은 2분의 5다. 따라서 넌 뭐야? 루트 2분의 5겠죠? 이게 뭐라고? 루트 2분의 루트 5라고요. 얘는 뭐라고? 절반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높이는 얼마라고요? 뭐 계산해보면 되겠죠. 제곱하면 2분의 5는 h제곱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h제곱은 4분의 9가 되겠고요. h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h는 2분의 3이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는 1이고요. 밑변의 길이는 1이고요. 높이 2분의 3을 곱해주시면 4분의 3이라는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아요. 니은 할 때 바보처럼 잘못 확인해서 조금 꼬였었고 디귿 계산할 때 실제로는 저렇게 쓸 필요는 없고 AB가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B 대신에 A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아마 찾았을 겁니다. 이렇게 풀면은 일단 뭐 23번의 답은 니은은 틀렸으니까 기억과 디귿이 참이로군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스텝 3를 몇 개 좀 풀게요. 오늘 미리 풀어놓고 다음 시간에는 스텝 3 풀이할 때 반만 다시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3 두세 개만 풀고 다음 시간에 누구니 이게 순열과 조합하고 나서 같이 마무리 할게요. 자, 나머지 문제도 뭐 다 좋지만 2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아야! 아이고. 좋습니다. 이거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서 2번. 좌표평면 위에 두 개의 함수 루트 x-1이라는 그래프와 y는 x 더하기 1분의 1을 그려놓고요. 그 역함수의 그래프도 다 그려놨습니다. 화려하구만. 자, 그래서 두 곡선의 교점을 P, Q, R 이렇게 하나 잡았을 때요. 부호에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골라라잇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골라라잇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y는 x 더하기 1의 점근선은 마이너스 1이고요. 0,1 지납니다. 네. 0,1을 지나고 감소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너의 역함수를 그리자면 이제는 y의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1,0을 지나면서 참고로 점근선이 원래는 y는 0이었고요. 이렇게 그려졌다면 얘는 y는 1이, 마이너스 1이고 x는 0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잘못 그려진 거예요. 살려주세요. y는 x 그리게 진하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이게 너의 역함수예요. 참고로 역함수는 x분의 1 마이너스 1입니다.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q라는 점은 여기 있는 거야. q라는 점은 보시다시피 역함수의 교점이었기 때문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답게 y는 x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x-1의 루트를 씌우는 루트 x-1은 2 넣었을 때 1을 지나는 요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요. 너의 역함수는 0,1을 지나는, 그 다음에 1,2를 지나는 y는 x제곱 더하기 1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겠죠. 물론 x는 0 이상일 때만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너와 너의 교점은 누구야? 몰라. 얘는 루트와 루트라는 무리함수와 분수, 유리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어쨌든 대칭성은 지니고 있겠다. P와 R은 뭐 할 것이다? Y는 X 대칭할 것이다. 자, Y2의 값이 2분의 1보다 크다는 걸 보여달라는 게 기억이었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왜 맞을까요? 너와 너를 연결한 거에 교점이 2분의 1, 2분의 1이기 때문에 X2, Y2의 좌표는 둘 다 2분의 1보다는 크죠. 그렇다고 Y2가 1보다 클 수 있냐? 그렇진 않죠. 따라서 기억. 2분의 1보다 큰 Y2가 1보다 작다는 건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x1, y1은 x3, y3랑 같으냐? 예! 내가 x1은 x, y1이야. 그제? 내가 x3, y3야. 둘이 뭐해? 대칭이잖아. 그치? 둘이 뭐야? y는 x 대칭이잖아. 사실 네가 뭐다? y1, x1이죠. 따라서 x3는 y1과 같고 y3는 x1과 같으니 니은이 주장하는 x1, y1의 곱이 x3, y3랑 같다는 거. 같죠? 네가 x1이고 네가 y1이니까요. 같은 겁니다. 니은 맞죠? D가 그래서 PQ와 QR의 기울기의 곱은 1이다. PQ와 QR의 기울기의 곱은 자 다시
y는 x 위에 있는 점과 서로 대칭되는 점이었죠. 너의 기울기는, 자, 둘이 연결한 직선이 있다면 이 둘이 연결한 직선과 뭐 할 것이다? y는 x 대칭할 것이다. 자,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의 대칭이면 기울기가 서로 역수 관계가 돼야 되겠죠? 됐죠? 따라서 디귿까지도 기울기는 서로 역수 관계다. 따라서 곱은 1이다. 에 맞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두 그래프를 보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교점들을 찾고, 맞나? 문제에서 제시한 것들을 풀어보라 하는 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지금 쉽죠? 기니디 판단 자체는 좀 쉬운 문제지만 중요한 유형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뭐가 돼? 좀 더 어려운 함수들과 함께 등장하거나 삼각함수, 지수함수들과 등장하거나 좀 더 어렵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2차 함수랑 무리함수나 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같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 되면. 자, 그래서 뭐다? 항상 교점의 위치 잘 보시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칭성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 활용해 주시고 되겠지? 4번 보죠. 4번. 무리함수 너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P예요. 얘는 증가하고 있고 역함수의 그래프도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다 보니까 교점의 좌표는 2,2가 돼야 되는데 y는 xy 교점이 사실 그래프의 그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y는 xy 교점을 구해보니까 2,2였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0을 꼭지점을 하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바로 fx의 개형이 되겠네요. 자, 함수의 fx 위에 점 a와 또 점 a를 y는 x에 대칭이 더한 점 b에 대해서 대칭이 더한 점은 역함수를 구하진 않았지만 역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자,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a와 너를 y는 x 대칭한 점 b, 선분 AB의 길이가 최대일 때, 선분 AB의 길이가 최대가 됐을 때 PAB의 넓이는 언제 얼마냐 이렇게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선분의 길이가 최대이려면요, 원점 지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뚱뚱한 거 있죠. 접선 y는 x와 뭐 할 때 평행한 접선, 기울기가 1인 접선, 접점, 기울기가 1인 접선의 접점을 A, 그때 대칭점을 B. 왜? 똑같이 대칭될 테니까 이렇게 두면 이 점 사이가 거리가 최대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기울기가 1인 직선과의 교점 또는 기울기가 1인 접선 자체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것만 구하고 나면 y는 x와의 두 직선 사이 거리 2배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y는 x에 대칭한 함수 구해서 두 직선 사이 거리 해도 되고, 물론 여러분 접점 구해가지고 접점과 이 접점 사이에 뭐예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됩니다. 알겠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루트 x 플러스 2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둘이 만날 때 k의 값을 구해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거죠. x 더하기 2는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x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1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는 제로다. 요거를 또 해결을 해줘야겠죠. 뭐가? 판별식이 0이다 해가지고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2k-1의 제곱 마이너스 4배 k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의 4배에다가 0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죽었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4k 더하기 1 마이너스 플러스 8이죠 8. 따라서 k는 4분의 9가 됩니다. 이거 알아서 뭐하게? 자, 여러분은 이 직선과, 자, 여기까지 구하기 귀찮잖아. 물론 구한 거 어렵지 않죠. x-4분의 9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점 사이,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도 되고, y는 x와의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2배도 되고, 그냥 교점 구해도 됩니다. k에다가 4분의 9 집어넣어서 교점 구해도 돼요. 별로긴 하지만. 개별로네. 이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니, 뭐 넣었는데 왜 2분의 9 같은 게 기어 나오는 거야? 2분의 9에 1 빼 2분의 7? 교점이 마이너스 4분의 7 큰만 뭐야? 좀 별로다, 그지? 걔는 좀 별로예요.
저는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0,0에서 2까지 거리 구하면 그냥 2배 하면 되죠. x-y 더하기 4분의 9는 제로랑 원점까지의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4. 그래서 4 루트 2분의 9. 이게 2배 하면 선분 AB 길이의 뭐가 돼? 최대값이 됩니다. 2배 했기 때문에 2 루트 2분의 9예요. 됐죠? 아, 이때 넓이도 구해야 되네. 선생님 조지스요. 이때 최대의 길이는 알았거든요. 넓이를 구하라고? 아, 이거는 생각 못했네. 아, 생각해보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구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점을 3개 구할걸. 망했다. 이 길이 구해서 무슨 쓸모가 있겠어. 너와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 또 귀찮게 계산 또 해야 되는데. 바보 같은 짓을 해먹었군요. 접점을 구할걸. So sad. 아, 이런 소세지 같은 일이 있나. 자, 여러분, K가 4분의 9니까요. 여기 넣으면 2분의 9고요. X제곱 더하기 2분의 7X 더하기 뭐 있겠죠. 관심 없는 게 완전 제곱식이었습니다. 4분의 7이에요. 따라서 뭐야, 이거?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7 넣어봐야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에요. B는요? 예,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7이 됐을 겁니다. y는 x 대칭이니까. 실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봐도 너구나! 라는 건 알 수는 있겠고요. 뭐, 그건 됐고. 아, 뭐야? 아, 여러분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서 높이 밑변할 건지 왜 이미 밑변을 구해놨으니까. 막 이제 됐고. 점 3마리가 있으면 이제 뭐가?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가지고 답을 찾아도 되겠고. 되겠죠? 자, 봅시다. 저는 그냥 점세개로 할게요. 이제 와서 바꿀게요. 좀. 나는 저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면 좀 별로인 것 같아서 뭐 사선 공식, 뭐 신발끈 공식 이렇게 부르잖아. 맞지? 공식 쓰면 되지. 안 될 거 뭐 있노? 1 더하기 16분의 49. 이것도 개별로네. 자, 더하기 1 빼기. 뭔데? 왜 이러는데? 2분의 7. 나한테 왜 이럼? 4분의 1 더하기 또 2분의 7? 진짜 너무하네. 자, 7 9. 야, 이거 빡시다. 야, 16분의 45인데 16분의 4죠. 그럼 빼면 45야. 리얼리 답이 있다구야. 진짜 있다구긴 하네. 자, 30. 뭐 이거 너무 선 넘는데요. 진짜 너무한다 진짜. 16 곱하기 9하면 144인가요? 144에다가 45를 대면 189. 뭐 이거 얘들은 왜 문제를 내면서 숫자를 좀 예쁘게 만들어 봐야겠다. 뭐 이런 사명감 이런 거 안 가지는 건가? 자, 뭐 줄 수 있나? 뭐 더러운 숫자 나오면 더럽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또 가야겠네. 오늘 왜 하나씩 밀리지 이렇게? 오늘 풀었던 건 다음 시간에 스텝 3 풀이할 때는 안 할 거예요. 영상 또 찍어 놓을 거니까 다음에 같이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자, 야, 이 5번도 좋은 문제긴 한데 너무 하드하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고요. 아이디어 자체는 6번이나 7번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지금은 항상 무리함수의 대칭성,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상황들을 확인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 일단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2 이상 38 이하. 그러면 x는 2가 되면요. 자, 꼭지점 잡히 2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2, 마이너스를 꼭지점으로서 x 앞에 플러스, 루트 앞에 마이너스 따라서 사사면 방향으로 뚜 앞각이 되고 38 넣으면 36입니다. 36. 루트 36, 6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3까지 쭉 하고 감소하고 있는 38 넣으면 마이너스 13 나오는 감소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되었을 겁니다. 그죠? 이 그래프 위에 두 점에 대해서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 이게 뭐람? 자, 여러분 A, B가 여기 위에 있고 마이너스는 왜 쓴 거야? 자, C, D가 여기 있었다고 할 때 야, 이거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 이건 좀 아쉬운데? 기울기스러운 느낌이긴 한데 기울기는 아니긴 하잖아,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되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이런 느낌이어야 되죠. 빼기 마이너스 C, B 빼기 마이너스 D.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는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뭐겠어. 원점 대칭한 거잖아. 따라서 이 그래프도 통째로 원점 대칭을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겠죠? 요 그래프 위에 한 점이 뭐겠어? 마이너스 C, D가 되겠죠. 자, C, D가 이런 데 찍혔다면 여기가 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너와 너 사이에 뭐가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야, 원래 함수 fx가 있었고 걔를 원점 대칭한 함수가 있었다고 할 때 두 개의 함수 위에 각각의 점들을 잡아서, 물론 각각의 점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됩니다. a, b도 c, d도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니까 마이너스 c, 마이너스도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요. 따라서 만들어지는 기울기의 최대와 최소를 생각해 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좀 불편은 한데 뭐 절대값이 어쨌든 최대 최소 둘 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의 절대값, 즉 가파른 정도가 클 때 작을 때로 구하고 뭐 그냥 그때가 최대이고 최소겠죠. 뭐 언제 기울기는 가장 가파를 수 있는가? 그러게? 이게 언제 제일 가파르겠냐? 야, 이거는 해봐야 되나?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접할 수 있다면 여기 접하면서 무조건 여기 지납니다. 참고로 원점을 지난다는 건 좋은 점이에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사실 원래 자기점인데 원래 A, B라는 점인데 원래 자기점과 원점까지의 거리가 이게 근데 무조건 여러분 꼭 접할 필요는 없는데 기울기가 제일 크려면 이건 절대값 말한가? 절대값이 가장 크려면 제일 이렇게 얘는 제일 내려오고 얘는 제일 서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최대한 저쪽으로 붙고 얘는 최대한 이쪽으로 붙어야 될까? 여기 만약 접하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있다면 여기에 접하고 얘는 여기에 접할 때 운이 좋게도 이거는 이제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얘 자체에서만 봐도 원점과 너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접할 때가 기울기가 제일 절대값이 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운이 좋게도 대칭성이 좀 찐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원점에서 그은 직선의 기울기 y는 mx죠. 따라서 y는 mx가 누가? 네가 뭐 할 때? 접할 때를 이용해서 m을 구해오자. m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x 마이너스 2니까 정리 열심히 해서 m 값 구해오면은 기울기 하나 알 수 있겠죠. 이야, 개별로네. 자, mx 더하기를 우리는 뭐 하게 생겼습니까? 제곱하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 m제곱 x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1이고요. 제곱하면요 4배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즘 분필가루 y를 날리노. m제곱 x제곱은 2m-4x 더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서 플러스 9는 제로가 되겠고요. 절반은 m-2의 제곱 마이너스 9m제곱이 됩니다. 이게 0이 될 때죠. 마이너스 8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가 될 때가 되는 것 같고요. 2m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1은 제로이므로 아유 힘들어. 얘가 마이너스야 플러스네요. 따라서 기울기는 2분의 1과 m일 텐데 2분의 1은 없는데요. 제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제곱하다 보니까는 네가 전체적으로 제곱되어 있으면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잖아.
정확하게는 여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여기에요. 1 넘기고 제곱 x니까. 이렇게 돼서 접하는 게 하나 더 있다는 얘기고, 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기울기가 음수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따라서 얘가 뭐였다? 마이너스 x였다는 거죠. 그때 기울기의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입니다. 최대를 구하러 가야겠죠. 아이고 꺼이 최대값은 왜 구하나 꺼이. 알아봐. 이 혼자 이렇게 멀리 최대한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얘는 내려오면 내려올 수 있잖아. 얘가 접하는 점이라며 사실 그때 접점은 m이 마이너스 1 나오면 점의 좌표도 어느 정도는 눈치 깔 수 있어요. 뭐 됐고 얘가 뭐야? 점점 이 그래프를 따라 올라가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점점 작아지겠죠. 물론 얘가 원점이 아니라 얘는 여기 고정돼 있거나 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또 달라지겠지만 언제? 너도 제일 끝점 따라서 원점을 지나는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가 기울기가 가장 낮다. 맞지? 얘는 여기서 접했기 때문에 요 위에서는 다시 높아졌을 거고요. 다시 높아지고 하다가 낮아져서 접했다가 다시 기울기가 조금씩 덜 가팔라지는 거죠. 누워졌다가 최대한 눕는 게 여기 끝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둘이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누웠을 때다. 너는 접점인데 너만 지나게 되면 얘는 이 빨간색 요거 진한 빨간색보다는 더 기울기가 크잖아.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는 원점 지나면서 대칭할 때가 되겠고 사실상 요때의 기울기는 어렵지 않죠. 38분의 마이너스 13이 기울기의 가장 클 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알겠지? 음수니까. 아이고. 기울기 최대 최소의 뭐를 구하라고? 차이를 구하라고. 차이. 38분의 마이너스 13이 제일 크고 여기서 뭐야? 최소값 마이너스 1을 빼라고. 38분의 25가 됩니다. 되겠죠? 자, 뒤에 좋은 문제들이 더 많지만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저는 경우의 수를 조금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지만 경우의 수에 설명할 건 덕지가 많진 않은데 아마 잘 못하는 친구가 많을 수 있어요. 수학 중학교 2학기 때 경우의 수 한번 보죠. 그때도 이미 어렵죠. 그때 어려운 표현들을 잘 배워두고 경험적으로 좀 늘려주고 하면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조금 나을 거고 고등학교 건도 고등학교대로 또 외워야 될 것들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경우의 수를 잘 알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똑똑해야 됩니다. 자, 순열과 조합이지 경우의 수잖아.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잖아. 솔직히 뭐 순열 뽑는 방법이나 조합 뽑는 방법이야 뭐 하루 공부하면 다 아는 거고 예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해해서 아 이거는 둘이 그냥 뽑는 거구나 아 이건 뽑아서 몇 명 나열해야 되는구나 아 이건 조건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뽑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는 거잖아. 이거 똑똑해야 돼요. 선생님 근데 저는 해봤는데 어렵던데요. 자 그럼 안타깝지만 이제 해봤는데 어렵잖아. 그럼 이제 똑똑해지던지 아니면은 이제 공부를 해서 채워야겠죠. 똑똑해지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똑똑해지는 방법은 있겠죠. 공부를 할 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것도 이제 뭐 휘발성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 결국 때려 박아야 돼 얼굴에. 얼굴이 아니고 머리에 때려 박아야지. 그래 얼굴에 때려 박으시면 안 되고요. 주먹질하면 안 됩니다. 이해도 중요한데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애들도 있고 쉽게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주사위 2개 던지면 6 곱하기 6이지 36이지. 선생님 근데 주사위가 다른 숫자 서로 다른 주사위 던지면 말이야 6 곱하기 6이거든. 같은 주사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좀 다릅니다. 같은 주사위라서.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서로 다른 주사위 뭐 이런 얘기 해요. 그 다음에 쌤 왜 이거 다음에 이거 뽑는데 왜 곱하기 3이에요? 왜 곱하기 2예요? 여기서 나누기 2를 왜 해요?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왜 해요? 하면은 뭐 다 이유야 있는데 그걸 이제 좀 쉽게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뭐야? 외워야 돼.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 아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한다. 아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즉 경험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아 이때는 나누기 2를 하는 게 맞구나. 아 이런 상황일 때는 곱하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 이럴 때는 뽑을 때 이런 거 주의해서 뽑아야 되는구나.
선생님 근데요 몇 어려운 문제 풀다 보니까 답도 없던데 답도 없습니다 원래 경우의 수에는. 그래서 막 나중에 어려워지면 나름대로 규칙 쓰는 게 잘 보면 되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수형도입니다. 알겠죠? 알고리즘 이런 거 들어봤죠? 수형도를 그릴 때, 물론 이제 수형도 그릴 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거야. 순열 조합을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치자. 내가 수형도로 강조해 보는 건 이런 건데. 자, 실제 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5개의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색깔을 칠할 거예요. 색깔은 3개만 써서 모두 구별되게 칠할 겁니다. 구별만 되면 돼요. 중복해서 써도 되겠죠. 애초에 칸이 5개인데 숫결 3개로 다 칠하자 하면 좀 곤란하잖아. 중복해서 써도 돼. 색깔은 구별해서만 칠하면 돼. 굉장히 쉽죠? 처음에 쓸 수 있는 거 3가지, 2가지. 앞에 거랑 다른 것만 하면 되니까, 맞지? 자, 근데 조건이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1번과 5번은 같은 색을 칠할 것. 내지는 1번과 5번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것이라는 조건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1번) (5번을) 먼저 칠해? 뭐 그럴 수 있죠. 1번에 3가지 색 중 하나를 칠했다. 그럼 2번에는 걔 말고 다른 거 칠했다. 얘는 얘 말고 2개 칠했다. 얘도 얘 말고 2개 칠했다. 근데 얘랑 얘랑 같을지 얘랑 얘랑 다를지 어떻게 알고 얘를 칠해? 그러게요. 그래서 수형도를 그리자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상황을 좀 확인하려고 그리는 거야. 이 다음에 일어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고. 됐지? 이렇게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제가 칠한다고 치면요. 처음에 칠한 거 A, B, C겠죠. 근데 B, C는 안 해볼 거란 얘기야.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 A 칠했을 때 5번까지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확인하는 거지. 뭐 딱히 중요한 거 아니야. B, C는 곱하기 3배 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A 다음에 B가 일어나고 A 다음에 C가 올 수 있죠. A 색깔을 칠했고 그 다음 B 또는 C가 올 수 있는데 B를 칠했다고 쳐보겠습니다. C 칠하나 B 칠하나 똑같을 거 아니야. 자, 3번에 A를 칠하느냐 C를 칠하느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3번의 색깔에 따라서 왜? 3번에 뭘 칠했는지가 중요해요. 자, 너는 B, C죠. 마지막에 남은 건 B를 칠했기 때문에 A와 C가 남는데 A 못 칠하죠. C밖에는 못 칠합니다. 이렇게 되면 B와 A를 칠할 수 있는데 B를 칠했을 때는 A를 못 칠하니까 C인데 그 4번에 A를 칠했다면 B, C죠. 자, 따라서 상황은 이런 겁니다. 5번에는 A와 다른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5번에 영향을 주는 건 4번일 거예요. 따라서 4번에 A가 칠해지냐 칠해지지 않느냐가 나에겐 중요하고 4번에 A를 칠하기 전에 3번부터 A를 칠할 수 있냐 없냐를 나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하면 되고, 선생님이 그냥 대충 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 참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써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5가지죠? 얘는 뭐겠어? 뭐 똑같이 5가지겠지. 그래서 뭐야? 5가지에 A, C, B, C 나는 거 2가지, A, B, C 3가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해볼까요? 순열과 조합이긴 하지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뭐야? 이 책은 순열과 조합부터 해서 나오고 있지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에요. 언제 더할 거고 언제 곱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자, 얘는 다 곱하기 돼 있지만 이거는 5를 내가 더해서 이미 구해놨기 때문이에요. 3번이 A인 경우와 C인 경우의 경우의 수가 이제 달라졌거든요. 여기까지는 얘랑 얘는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을 텐데 뒤에가 여기서부터는 A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경우는 2가지밖에 없지만 C를 선택해서 나오는 경우는 3가지나 다르잖아. 너와 너는 다르니까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 법칙의 기본은 뭐야? 둘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같지 않거나 아니면 연속하여 일어나지 않거나 따로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날 수 없거나 등등의 경우 더하고요. 동시에 일어나야 하거나 연속하여 일어나거나 다음에 일어날 사건의 경우가 어차피 같다면 B 일어나는데 나머지 5개면 C 일어나는데 5개인 걸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면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 이거야. 굳이 5 더하기 5 할 필요 없이 5 곱하기 2. 그런 경우가 몇 개 더 있어? 3배 더 있잖아. 6배 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2배 했고 3배 했고. 알겠지? 곱의 법칙은 구조적으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 동일하면 곱하는 거고 동일하지 않다면 그 사건들을 확인해서 맞나? 몇 가지 더하기 몇 가지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가 첫 번째는 똑똑한 거고요. 보니까 그렇겠군요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잘 안 되면 저처럼 수형도 그려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귀찮지만 수형도를 그려서 30개 다 써보자가 아니야. 같은지 아닌지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 같을 수 있는지 다른지를 확인해보자는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 사실 뭐
이 단원에서 나오는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는 그냥 이제 공식들이라든지 몇 가지 그냥 상황들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엔 구조적으로 동일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똑똑함으로 극복하든지 안 되면 써서 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 알겠지? 그냥 쌤이 가르쳐 줬잖아. 이런 경우에는 누가 중요하다고? 3번이 중요하잖아. 왜 3번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5번이지. 근데 5번 하려고 하면 4번 필요하고 4번 하려면 3번이 필요한데 2번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죠. 2번은 A 못 쓰니까. 3번부터 A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경험적으로 늘리는 거야. 아, 이럴 때는 여기구나. 이럴 때는 저기구나. 얘는 왜 저거구나. 이런 걸 늘리는 거야. 자, 볼게요. 도형 이런 게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색은 5가지 다 쓰죠, 뭐. 너무 많아요. 5가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4개만 씁시다. 자, 색 4가지로 색칠을 할 건데요. 5가지 써도 됩니다. 5가지 써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아. 5개 하지 뭐. 뭐 많으면 좀 많은 대로 하면 되지 뭐. 맞지? 자, 5개를 쓸 건데 구별만 되면 돼. 무슨 뜻이야? 중복해서 써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느냐. 그럼 또 이제 이런 건 알잖아. 여러분,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겠어? 이거다. 제일 넓은 1번에다가 일단 색깔 때려봤고, 그 다음 2, 3, 4, 5 순서대로 칠하는데 중간에 이제 같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 나가면서 칠하면 되겠지. 자, 그럼 물어보자. 이거 뭐 풀어본 적 있을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누가 기준이야? 1번이 제일 먼저 칠해야 된다는 건 다들 동의하시죠? 제일 넓으니까. 1번 색깔 딱 정해놓고 버리자. 자, 그러면 2번과 3번, 4번, 5번 순서대로 칠하면 되긴 되는데, 뭐가 포인트야? 색깔이 같을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잖아. 그럼 누가 누구랑 같을 때가 중요해? 몇 번이랑 몇 번이 같을 때가 중요해? 칠하는 순서는 2, 3, 4, 5 고정으로 합시다. 그러면 2번 칠할 때까지는 1번이랑 다른 것만 칠하면 되지. 3번 칠할 때도 1, 2번이랑 다른 것만 칠하면 되지. 근데 4번째부터 무슨 선택지가 존재해? 2번과 같은 색을 칠하냐? 칠하지 않느냐가 존재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2번이 4번이랑 같은 색을 칠하면 5번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결과가 일어나고요. 2번과 4번이 다른 색이라면 1번은 무조건 다른 색이니까 1, 2, 4와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되고, 니들 둘이 같으면 얘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늘어요. 그러니까 뭐야?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지.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2번과 4번이 같냐 안 같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보니까 선생님 제가 보기엔 마주보고 있는 2번, 4번이 색깔이 같냐 안 다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할 정도 되면 참 좋겠고, 그게 안 될 거니까 보통은 뭐야? 경험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느는 단원이에요. 안타깝지만 본인이 만약에 도저히 이게 감이 잘 안 오거나 경우의 수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요, 확통을 치는 건 힘들어지니까 미적분을 선택하셔서 이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옛날 이과는 다 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지만 현재는 도망칠 수 있습니다. 미적분은 도망치시면 됩니다. 미적분이 좀 더 어렵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적분은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단원인 것 같고, 확통은 노력으로는 극복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철저히 수능 얘기인데, 수능 4점짜리 30번, 29번 이런 걸 풀어야겠다. 나는 100점 받아서 대학을 정시로 가야겠다 하면은 미적분 하는 게 맞아요. 현재는 무조건 맞습니다. 100점 받아서 의대 갈 거라면, 또는 96점 받아서 표준 점수 채워가지고 의대 갈 거면 무조건 미적분 해야 돼요. 이건 옆에서 맞지? 총으로 협박해도 미적분 치고 죽으세요. 알겠죠? 확통 쳐선 대학 못 갑니다. 확통 다 맞아도 못 갈지도 몰라서 그러는 거야. 표준 점수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확통 쳐서 다 맞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극복하는 방법이 2가지잖아. 똑똑하거나 아니면은 경험적으로 이럴 때는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근데 수능 30번은 네가 처음 본 게 나오겠죠.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고난이도로 기출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똑함이 부족하면 이제 그날 생각 못하면 못 푸는 거지 뭐.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막 해봤거든요. 근데 네가 뭐 하나 덜 찾은 거지 뭐. 곱하기 2 해야 되는데 헷갈려서 곱하기 2가 아닌가 나누기 2인가 했다가는 뭐 조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미적분은 극복 가능합니다. 노력으로. 그래프 뒤지게 많이 그리다 보면 다 극복돼요. 하지만 확통은 극복이 잘 안 돼. 물론 이제 여러분, 문과는 그럼 왜 확통을 치는가? 미적분의 공부량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통달하기는 어렵죠. 확통 무슨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이건 어려운데 확통 공부하는 데는 3, 4주면 충분합니다. 개념 배우는 데는 뭐 하루 이틀이면 충분해.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야. 맞지?
순열인지 조합인지 구분은 되는데 그 계산을 정확하게 못 해내고 있으니까 또 이런 상황들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뭐 고민하기 싫으시면 그냥 이제 이과 가시고요. 이과 가시게 되면요. 미적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문과를 가더라도 현재 경제나든지 이쪽으로 가려면 뭐 미적분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잖아. 그래서 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미적분 찍으시기 바랍니다. 좋잖아요. 자, 확통도 좋은데. 무튼 봅시다. 색 5가지. 왜 2번, 4번이어야 되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번과 4번이 순서대로 칠했다면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근데 쌤 1번 다음에 3번 칠할 수도 있죠. 왜 그런 짓을 했니? 자, 순서대로 좀 하자. 1번 다음에 3번 칠할 거면 3번 다음에 2번, 5번, 4번 왜 그러는 거야? 자, 그럴 거면 3번, 5번이 같냐 다르냐가 중요하겠죠. 됐죠?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요 2번, 4번 같다 다르다나 3번, 5번 같다 다르도 구분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방금 했던 얘기가 왜 또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거는 딱 예쁘잖아. 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1번 뭐가 중요해? 1번 일단 제일 먼저 칠해야겠지. 그 다음 뭐야? 2번 칠해야겠지. 그럼 3번 그냥 칠하면 되지. 4번이 2번과 같냐 다르냐 중요하지. 왜 중요해? 얘에 따라서 너의 경우의 수가 바뀌고 네가 뭐냐에 따라 네가 2랑 5번이랑 같냐 다르냐에 따라 너의 경우가 바뀌니까. 선생님 그냥 2번, 4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2번, 5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보야? 2번, 5번 칠하기 전에 4번 먼저 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번, 4번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5번에 너랑 똑같은 색을 쓸 수 있냐 없냐가 애초에 결정되잖아. 너 A 썼는데 너가 A 써. 그럼 너 A 못 쓰잖아. B밖에 못 쓰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A는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널 A 썼는데 너는 B를 썼어. 그럼 너는 다시 A 쓸 수도 있고 물론 C 쓸 수도 있잖아. A 썼을 땐 또 두 가지가 또 다르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많은 경험으로 극복하거나 자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경우였고 도저히 극복이 안 되면요 쓰라고 방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 써서 해야 돼요. 색깔 5가지입니다. A, B, C, D였어요. 와 미쳤네. 자 B 얘는 5개 쓸 수 있고요. 얘는 어쨌든 A와 다른 뭐 C, D, E 4가지를 쓸 수 있다까지는 들어와 놓고 이제 B 너는 이제 안 쓸 거예요. 좀 이따 곱하기 할 겁니다. 다 5 곱하기 4 해놨잖아. 여기 들어갈 거 채우는 거야 이제. 자 3번에 C, D, E까지. 선생님 아까도 다시 봤지만 A 칠했고요. B 칠했어요. 그럼 얘는 어차피 A, B, P에서 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곱하기 3입니다. 이 뒤에가 이제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생각 안 할 거야. 저는 C까지 칠해놓은 상황만 보고 그 다음 경우의 수를 찾아서 나눌 거야. 알겠지? 그거 하려고 수용도 그리는 거지. 이걸 다 써서 찾아보자. 이런 거 아니다. 알겠지? 말도 안 돼요. 420개를 어떻게 다 써서 찾습니까?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 A 쓸 수도 있고 D 쓸 수도 있고 E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4번에는 야 미친놈아 A는 왜 쓰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C는 안 되고요. A는 안 돼요. A는 안 돼요. C는 안 돼. B, D, E를 쓸 수가 있죠. 즉 뭐야? 2번과 4번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같을 때는요. B, A, B였으니까 너 3개 쓸 수 있죠. 선생님 C, D 안 쓰고요. 마지막에는 가지수 쓰세요. 그 마지막에는 가지수 써. 어차피 3가지일 테니까. 그 써서 뭐하게 C, D 쓰면 뭐 더 좋아지는 거 없잖아. 그냥 3가지로 끝난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D는요 A, B, D였잖아. 그럼 몇? C, D 2가지. 너 몇 가지? 2가지. 자, 여기서 진짜 똑똑하면 2번, 4번이 같다 3가지로 처리하고 너는 둘이 같은 거니까 2가지는 2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쯤까지 오면 10몇 개도 안 될 테니까 다 써서 확인한 다음에 더해줘. 7가지지. 따라서 여기에 7 곱하면 됩니다. 이게 좀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나누는 거죠. 2번과 4번이 같은 경우의 수.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 A 1번 5개, 2번에 4개, 3번에 3개인데 같은 거니까 1개. 그럼 너와 너 둘은 같고 너와 다르니까 여기 칠 수 있는 거 3가지. 그럼 2번과 4번이 다를 때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왔는데 달라야 되죠. 여기 쓸 수 있는 거 너와 너를 제외한 3가지였는데 너와는 다른 2가지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너가 뭐 또는 D라든지 뭐 C 다른 게 나왔으면 A, B, D였다. 예를 들면 너는 2가지 쓸 수 있으니까 2가지.
그래서 60에다가 곱하기 4, 240. 60에다 곱하기 3, 180.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화를 하시게 되면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처음에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인데 그 다음 나눠지네. 니랑 같을 때 1가지, 그럼 다를 때 원래 3가지 쓸 수 있는데 같을 때 다를 때 2가지로 나누고 같다면 그 뒤에 쓸 수 있는 건 3가지, 다르다면 그 뒤에 쓸 수 있는 건 2가지. 여기끼리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7이 되는 거죠. 야, 경험적으로 나는 잘 알고 있잖아. 나는 이거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풀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처음부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나눠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설명이 좀 의미 없다고 느끼는 건 이게 똑똑해서 이게 딱 들어듣고 그랬네요 하고 다음에도 그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 보자마자 얘랑 같을 때네, 쟤랑 저랑 같을 때네 나눠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될 수 있잖아, 보통. 보통이면 딱 쉽게 안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보통 다 어려워하는 거야. 답 집으면 풀이 뭐 몇 줄밖에 없고, 맞지? 계산 찍 한 줄 하고 나면 답이 나오는 보통의 문제들인데 왜 어렵냐? 이게 왜 답지 새끼는 여기서 왜 이걸 나눴을까요? 왜 계산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를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 되면은 쓰셔서 하면 됩니다. 자, 순열조합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경우의 수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네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소개하고, 조금 옛날이긴 하지만 이거 경신 중에서 실제 기출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색깔을 4개 썼는지 3개 썼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색깔은 많이 안 썼습니다. 색깔 많이 쓰면 너무 어려워져서. 자, 공간 몇 개?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공간을 색깔 4개로 칠해볼게요. 4가지 색으로 구분하면, 자, 참고로 답은 2의 거듭적 곱하기 3의 거듭적 곱하기 7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보기 중에 고르는 거였어요. 정답률은 20 몇 프로 됐겠죠? 찍는 새끼가 있을 테니까. 맞잖아요. 객관식 정답률 20%보다 떨어질 일은 난 한 번도 못 봤다. 모수가 많으면 20% 밑으로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 찍는 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푼 놈이 다 틀리겠지. 생각해봐. 90%가 찍었고 10%는 풀었어. 어려운 문제라서. 푼 놈이 다 틀려지. 이게 찍은 놈 5분의 1이잖아. 그럼 18%. 여기 푼 놈 중에 반은 맞겠지. 그래서 정답률이 약 21%다. 그러면 푼 놈 중에 몇 프로? 3%밖에 못 맞았다는 얘기죠. 보통 다 찍을 거니까. 보통 다 찍을 거 아니야. 딱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풀어? 하면서 이렇게 찍는 거지, 이렇게. 실제 수능 정답률 봐도 객관식 문제 중에 정답률 20% 밑으로 떨어지는 건 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 정도 40만 명 정도 치는 시험이면 그럴 수가 없어. 자, 아무튼 한번 뭐가 기준일까요, 얘는? 답답하다, 맞지? 어쩌자는 거야, 이거, 씨. 딱 봐도 답답하잖아. 이거 범위를 나눠서 풀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딱 보자마자, 참고로 결과는 이겁니다. 너랑 같을 때, 너랑 같을 때 나누고요. 너와 너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임마 이거 7가지였죠. 자, 그래서 정해는 져 있는데 생각으로 이제 풀고 나서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풀면 좀 쉽게 볼 수 있어요. 너랑 같고 너랑 같다 다르다를 구분해서 이제 색깔을 칠하면 되는 건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얘만 잘 칠하면 돼요. 왜 얘만 잘 칠하면 되냐면 얘는 아무런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3 하면 되는 친구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에 무슨 색이 칠해져 있는지 모르죠. 하여튼 어떤 색이 칠해져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얘랑 다를 거고 얘랑 얘는 어쨌든 무슨 색이 칠해져 있잖아. 얘가 A 칠해져 있으면 B, C, D 3가지고 여기에 뭐 D가 칠해져 있으면 너는 A, B, C 3가지야. 이건 변하지 않아요. 어쨌든 네가 무슨 색깔이든 칠해져 있을 건데 그 색깔과 다른 거 3개를 칠하겠다는 건 변하지 않아. 그래서 곱하기 3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무슨 색깔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색깔이랑 구별되게 너를 칠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A, B가 들어간지 B, C가 들어간지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 어쨌든 서로 다른 색깔 2개가 써져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서로 다른 색깔 2개가 적혀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랑 구분해서 너만 칠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는 안 되고요. 한꺼번에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처음에 너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가 중요하죠.
이 상황에서 네가 니랑 같다 다르다를 기준으로 채워도 되고 그냥 이거 수형도 그려가지고 채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수형도 그리면 금방 채워요. 야, 금방 채운 다음에 곱하기 3 때리고 요것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겠지. 해볼게 한번. 순서를 좀 바꿀게요. 1, 2, 3, 4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민을 하세요. 그냥 A, B, C, D 써서도 금방 하겠다. 왜 이렇게 열심히 쓰는데? 자, 4 곱하기 3이죠. 뭐 처음에 쓸 수 있는 색깔은 4가지. 너 4가지로 쓰고 너는 어쨌든 얘랑 다른 거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잖아. 뭐 같은 거 또 쓸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제 3번이 뭐야? A 쓸 거냐? C 쓸 거냐? D 쓸 거냐를 보면 되죠. A네? 같아졌네? 그럼 몇 가지? 3가지. C, D네요. C는 몇 가지인데? C는 몇 가지인데? 요 A 썼고 요 B 썼다니까 요 C 썼다니까 C, A 다르니까 요 뭐야? 2가지네. 너도 몇 가지야? 2가지겠지. 7가지네. 5, 7 곱하면. 계산은 안 할게요. 자, 여러분 다시 너를 칠하러 왔다잉. 너를 칠하러 왔는데 오른쪽에 있는 요 호 2개는 어쨌든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A랑 B로 칠해져 있다 칩시다. 이게 1번이고 이거 2번이에요. 1번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A, C, D입니다. 맞죠? 왜? B가 여기 칠해졌으니까 B는 못 칠하잖아. 자, 2번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 옆에 A는 못 칠하기 때문에 A를 여기다 칠했다면 너는 B, C, D 3가지고요. 여기가 C야. A, B, C네. 그러면 C, D 2가지. 너는 B, D, B, C 2가지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도 7가지. 그래서 답은 뭐예요? 너한테 니 하나 곱하고 너가 둘이 곱하면 되니까 4. 2의 제곱 곱하기 3 하나 있었는데 2번 더 곱해야 되죠. 3의 세제곱 7도 2개. 이게 답이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거든요. 원을 칠한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원이라고 해서 여러분 별반 다를 거 없다. 그냥 사각형 4개 칠한 거랑 똑같아. 원 칠해서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거 너 칠한다는 것도 알긴 알겠고 들으니까 이게 7가지인 것도 이거 뭐 써보니까 금방 하잖아. 한다고. 이걸 제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려면은 딱 보자마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훈련을 잘 해놓고 이런 거 많이 봤어. 원부터 일단 칠하고 나서 생각해보지 뭐. 그 다음에 너는 쉽네. 그러니까 너만 조금 신경 쓰면 되니까 어쨌든 얘가 A, B든 B, C든 어쨌든 간에 다른 색깔 2개가 있을 거면 너를 칠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니까 몇 개 없네. 해서 풀면 금방 풀어요. 근데 이런 거를 중학교 2학년 시험에 나왔다고 이게. 애들이 어떻게 푸느냐 이걸. 그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풀어야 되겠고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더 강조하는 거는 너거들보다는 요 경우들보다는 뭐가 좀 더 강조돼? 조합이 강조됩니다. 뽑는 거. 단순히 뽑아서 가져오는 거. 나열하지 않고 뽑아오는 방법의 수가 되게 많이 강조돼요. 이게 더 중요하긴 한데 오늘 왜 이 설명을 했냐면 아직까지도 학교에서는 기 나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순열과 조합 시작 전 단원이 경우의 수기 때문에 5만 문제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케바케야 이제 되게 쉽게 내는 학교는 진짜 교과서 수준에 쉽게 내면서 조합의 문제 형식들, 조합의 유형들은 좀 공부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구분이 되거든요. 조합을 써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몇몇 유형으로 구분이 좀 돼. 그래서 공부를 하면 충분한데 그걸 넘어서서 진짜 막 내기 시작하면 답도 없이 어려워지니까 학교 따라 난이도가 천차만별인데 자 이런 유형들 특히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좀 접근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순열과 조합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하면서 그 풀어 오시면 그 스텝 3까지 어려운 문제까지 같이 설명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로 책을 좀 충분히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거까지 해서 어려운 문제들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되겠죠?